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째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그 테이크홈 이그제 맨날 집에 가서 보는, 예, 원격에는 이게 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이그제를 보기로 했고요. 아마 뭐 시간은 많이, 일주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크게 부담감은 없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 시험으로 보는 이유도, 시험처럼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게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굉장히 느낄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3년 전인가 그때는 이제 진짜 청소기 로봇을 가지고도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만들어 봤던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29일까지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센스 없게 무슨 10월 29일날 자정 12시냐 뭐 오후 6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시간을 많이 주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10월 29일까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대신에 이메일은 이제 뭐 제 계정으로 들어오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여기 4학년용으로 04번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4학년들한테 잘 숙제를 안 내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MU, 유니버시티 홈워크 0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트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리포트 형태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도 뭐 잘 붙여서 보내시고, 뭐 필요하다면 비디오 캡처를 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대신에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놈의 대용량 파일, 대용량 계속 얘기 드리지만 대용량 파일로 보내시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대용량 파일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 워낙에 이제 엔땡땡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면서 아무 상관없이 대용량 파일로 보내주면은 나중에 제가 채점을 게을러서 늦게 하게 되면 파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여러 개로 쪼개서 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대용량 파일은 안 보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대용량 파일만 피해 주시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해도 최소한 한 명은 꼭 대용량 파일로 보내는데 제발 대용량 파일로 보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가 용량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찍으면은 용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캡처 프로그램, 뭐 여태까지 제 수업을 들으신 많은 학생들은 캡처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해왔고요. 그래서 제발 좀 휴대폰으로 대충 찍어가지고 보내고서 나중에 보니까 파일이 없어지더라, 그런 사태를 조금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얘기 드리고요. 위에다 아예 제가 써놓겠습니다. 대용량 파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MUHW03에 지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걸 안 지우고 남겨놓겠습니다. 제발 좀 서로 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끝날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요, 여기 글씨가 지워지니까 muhw03@gmail.co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얘기 드린 대로 EX 밑에 로봇의 C 로봇, 클리닝 로봇, 청소하는 로봇이라서 C 로봇에 간단한 코드들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간단한 물리 엔진도 투입을 해서 벽에 부딪히면 뒤로 밀려나는, 또는 벽에서 딱
고장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정되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었고요. 제가 맨날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까먹었는데 여기 이제 캐스터 바퀴 제가 옆에다 갖다 놓고 까먹고 있어요. 캐스터 바퀴는 약간의 옵셋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밀리면 바퀴가 돌아가죠. 그래서 양쪽 두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든 간에 얘는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핵심은 사실 이 옵셋입니다. 옵셋. 요만큼의 차이가 있죠. 요게 옵셋이 없이 이 바퀴가 가운데에 있게 되면 옆으로 밀었을 때 바퀴가 이렇게 질질질 끌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붙잡고서 만약 한다면 이렇게 끌리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닳잖아요. 회전이 명확하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옵셋을 두게 되면 그리고 요 사이에 베어링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퀴가 밀리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이 C 로봇 1번부터 4번까지, C 로봇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이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잘 만들어 놨고요.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안 되는 것과 고쳐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도 되는 변수가 있고 쓰면 반칙인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뒷부분에서 조금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난번 수업에서도 좀 얘기 드렸는데 지난번 수업에서는 약간의 물리 엔진에 오류도 있고 해서 제가 급하게 지난번 수업은 어쨌건 급하게 만드느라고 밤에 한밤중에 만드느라고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C로봇 예제를 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이 트래킹 함수 쪽에 뭔가를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비틀어서 어떻게 하든 좌수법으로 부딪히면 왼쪽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걸려버렸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는 하나는 각도입니다. 이 로봇이 자기 현재 헤딩 앵글이 몇 도인가를 내부에서 자코비안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좌표에서 멈춰 있다는 정보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가다가 꽝 하고 부딪혀서 못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랜덤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갔죠. 그래서 좌수법으로 앞에 있는 센서로 확인해서 너무 가까우면 이 장애물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피하도록 1번, 2번, 3번, 4번 예제에서 순서대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질질질 끌리고 있죠. 현재 각도가 막 정확하게 내부에서는 자코비안은 출력을 내보냈는데 못 움직이니까 여기에 각도가 조금씩 지저분하게 이렇게 튀고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톡이 돼서 다시 조금씩 움직이곤 있습니다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4번 예제를 실제 가지시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모바일 로봇인데요. 청소기 로봇인데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지. 라는 간단한 논리가 실제로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내부 코드 지난번 소개드린 대로 run이라고 하는 함수는 계속 초당 한 100번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 내에서 현재의 상태들을 보고 충돌이 됐으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겠다, 턴을 해야겠다 이런 코드들을 대충 집어넣었을 때 잘 안 되는 이런 장면을 보실 겁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로봇이 알고 있는 내부 각도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로봇을 움직일 때에도 내가 이 로봇은 이렇게 45도 움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45도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실제 값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그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변수 중에서 어떤 건 실제 값이고 어떤 거는 로봇이 생각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 로봇이 생각하고 있는 각도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코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이번엔 좀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1, 2, 3, 4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조금 바꿔봤더니 그런 대로 좀 가는 것 같다가 여기도 보면 일직선으로 잘 가는데
또 걸렸어요. 근데 탈출 어떻게 어찌해서 탈출하고 이제 90도 회전한 다음에 가다가 쿵 하면 이제 또 90도로 로봇이 비틀비틀 돌고, 내부 각도는 90도를 얘는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돌하면서 조금씩 각도 에러가 쌓여서 현재 각도를 보면 이 로봇은 약 180도 정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180도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90도 돌아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약 한 90도 정도, 그런 대로 좀 각도가 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아주 틀리진 않고 뭔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불확실한 내부 각도를 가지고 90도씩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은커녕 삐뚤어 된 형태들로,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뭔가 잘못 각도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C로봇4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함수를 써서 90도만큼 목표값으로 회전을 해라. 옛날 RTR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거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목표값, 현재 각도에서 현재의 헤딩 앵글에서 90도만큼, 현재가 100도이면 여기에서 90도만큼 그 각도로 움직이라고 컨트롤러를 걸어줬을 때 지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 뭔가 뒤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면 회사라면 잘리겠고요. 4학년 졸업작품이라면 내년에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결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조금씩 수정을 할 거고요. C로봇4가 무엇인지 한번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뒤에서 나오는 방법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탈출 못하고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하면서 이 공간을 그런 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숙제를 내는 이유는 물론 뒤에서 더 훨씬 세련된 방법을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뒤에 소개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어떤 방법을 꼼수를 쓰든 뭘 하든 이품으로 때우든 해서 그럴듯하게 그래도 벽에 가서 이렇게 찡겨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들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좌절스럽다, 조금 더 계산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너무 그 첫 번째 이 숙제에서는 어려움이 뭔지만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를 그런대로 나만의 방법으로 잘 그리기 위해서 한 2시간 이상은 쓰지 맙시다. 그래서 왜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충분히 느껴보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인 방법들을 한번 뽑아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전히 대용량 파일은 안 되고, 이메일은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략을 보면요. C로봇4는 지난주하고 약간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이 로봇이 여기에 0번, US 0번에 전방 센서가 하나 달려있고요. 왼쪽에 30도 정도 되는 부분에 두 번째가 센서, 거리를 잴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리를 재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US라고 하는 울트라소닉이라, 울트라소닉, 울트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센서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좌수법, 왼쪽으로 돌아, 잘 보였으면 왼쪽으로 가자, 이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센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0번 센서하고 2번 센서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예제들은 1번 센서도 아예 안 써, 요거 두 번째 센서도 안 쓰고 0하고 2번만 썼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두 개만 있으면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1번도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 가운데 정가운데 로봇이 가려고 하는, 로봇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거 전방에 있는 거리 센서가 US0가 되겠고요. 오른쪽 센서 30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녀석이 US2입니다. 30도는 사실 좋은 각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40도, 45도 근처에 있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60도 정도에 있는 센서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좁은 거 30도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숙제를 위해서 30도짜리 센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 이 문제를 다시 또 한다면 한 60도 이 정도에다가 센서를 붙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숙제를 하시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고사 겸해서 여러분들은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숙제 및 중간고사화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시 대용량 파일로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muhw03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로봇4가 쓰고 있는 전략은 전방 센서에 충돌이 일어나면 왼쪽으로 90도 돌아가는 전략이고요. 이 센서만 가지고는 너무 많이 끼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끼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건 이 바퀴의 슬립이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랜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안전방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하고 라이트 센서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가 좀 잘려서 보일 텐데요. 요거를 만족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충돌이라고 하는 요소는 거리가 약 4일 때 여기 있는 센서가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가 4보다 작을 때에 컬리전이 발생을 합니다. 충돌이 발생을 하고요. US0가 4보다 작을 때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방 센서가 거리가 4보다 작으면 충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오른쪽 센서도 거리가 4보다 작으면 충돌.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로 코드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모드라는 변수를 하나 쓰고 있고요. 모드가 제로일 때는 직진, 그리고 뭔가 충돌이 체크가 되면 모드는 1번으로 바뀌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모드가 1번이면 90도 회전을 할 거고요. 목표가 세타 디자이어드 값을 현재 각도 셀프.q 셀프.q는 로봇이 생각하기에 내부에 있는 현재 자기 자신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q에다가 90도를 더해서 세타 D, Q 디자이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현재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턴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저는 모드 2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모드 2일 때는 이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겠고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번 RTR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에러는 세타, 그냥 Q라고 합시다. 이제 자꾸 세타를 했다 Q로 하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하겠고요. 이 에러는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DPI 함수를 불러서 더블 파이, 양쪽으로 파이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도 왜 더블인지 기억이 DPI인지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이로 바꿔줬어요. 친절하게 이런 코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0.5도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제 90도를 다 돌았기 때문에 전방으로 가라 해서 모드를 다시 0번으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에러에다가 P 컨트롤에 P 게인을 0.005 되게 작은 값을 넣어서 양쪽 바퀴는 마이너스 DQ 플러스 DQ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왼쪽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점점 90도를 넘어가면 또 반대로 가겠지만 90도 전까지는 90도만큼 회전하기 전에는 항상 DQ는 양수인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C-로봇4예요. 그래서 C-로봇4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벽에 찡겨 있지 않고 조금 탈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C-4까지의 예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셔서 또는 튜닝해서 콜리전을 사는데 나는 5로 하겠다, 10으로 하겠다, 2로 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콜리전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전방 센서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리를 4로 할지, 3으로 할지, 2로 할지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청소를 이쪽에서 빨리 턴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잘 안 가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쁜 것이고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점수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이 숫자를 20, 30 이렇게 대입해서 이 첫 번째 숙제를 푸시면은 그거는 사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숫자가 작은 상태에서 쩍쩍쩍쩍쩍 잘 피해 다니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절대 2시간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서의 예제처럼 최소한 한 2분 정도는 돌려서 돌린 결과를 그래프만 제출하셔도 되겠고요. 이 양 그래프 아니면은 도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첨부해서 던지셔도 되겠고 왜 그런지 나는 무엇을 바꿨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리포트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 보시면은 거의 한 2분 가까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동영상 찍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문제의 특수성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떨 땐 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안 껴요. 와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숫자를 바꿨는데 그 숫자가 영향을 줘서 어떨 때는 벽에 껴가지고 탈출을 못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강제로 여러분들이 더 돌리셔서 탈출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수들을 쓰셔도 좋겠고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뒤에 나오는 방법만 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림을 한 번만 잘 여러분들이 튜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플러스 점수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면 뒤에 나오는 방법을 왜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첫 번째 프로블럼 1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숙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용량 파일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용량 파일은 보내지 마시고요. 휴대폰으로도 찍으시면 휴대폰으로 찍는 건 항상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 화면 캡처하시고 여기로 MUHW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10번은 말한 것 같네요. 과연 누가 또 제 이메일 계정으로 숙제를 보낼지 참 귀치가 주목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5번 예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콜리전이 일어나는 숫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는 4였는데 이번은 5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거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진을 주다 보면 벽에는 잘 못 가겠지만 벽에 끼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5로 대입하고 똑같은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마우스가 어디 갔냐. 오른쪽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충돌을 5라고 숫자를 하나를 높여봤더니 지금 벽에 안 부딪혔죠. 아예. 그래서 벽에 안 부딪히고 돌았어요. 힌트 삼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청소기의 목적은 잘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구석구석 깨끗이 뽀득뽀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벽에 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삼성 청소기처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스토캐스틱 방법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을 한 번씩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고요. 여태까지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잘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콜리전 오래 했더니 확실히 벽에 껴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요. 여기서 잘 로테이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계속 얘기 드리면 로봇이 생각하는 자기 각도 셀프.q고 여기는 x축, y축 현재의 위치 정보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시작해서 여기 가서 쿵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얘들이 중간에 휘는 이유는 뭐라고요? 슬립 팩터가 자코비안 행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립 팩터를 랜덤한 걸 지우면 또 반칙이겠죠. 딱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그런 거 지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결과는 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삼각형 비슷하게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살짝 찡기면서 얘가 각도를 오판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대략적으로 보면 이쯤 갈 때가 이쪽이니까 0도 근처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겠죠. 여기 부딪혔을 때 0도와 36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180도네요. 마이너스 180도와 180도.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0도가 맞을 텐데, 원래 헤딩 앵글은. 이 녀석 내부에 충돌할 때마다 현재의 각도에 대한 에러가 쌓였기 때문에 여기쯤 아마 여기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지금 보면 이 근처가 6일 수도 있겠네요. 6이겠네. 여기쯤 왔을 때가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라서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장면을 보셨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90도에 해당하죠. 이게 0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근처일 때 이게 이제 이 녀석일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알려드리면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어딘가에 내가 믿업지 않은 결과를 발표를 할 때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의미를 아는 사람한테는 너 엉망인데 결과가? 라고 하는 빈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졸업작품 할 때 그래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악영향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들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 그래프를 잘못 보여주시면 악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마지막 장면 캡처하셔가지고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쯤이 어디냐면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약 0도 근처, 요 근처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이 녀석이 갑자기 각도에 대한 오류가 커지면서 0도를 가다가 90도 가라고 해서 90도 근방으로 자기는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슬립이든 또는 여기 충돌이 나면서 노이즈가 많이 탔던 삐뚤어 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각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여기 이 정도 각도면 마이너스 135도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5도죠. 로봇이 약 90도 정도의 오차를 내부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충돌이 되거나 할 때 로봇이 자기 자체 내부에 있는 각도를 카운팅하고 있을 텐데 그 각도 카운팅하는 것들이 노이즈가 에러가 쌓이면서 많이 깨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의 안에 인코더를 통해서 바퀴가 몇 도 들어갔는지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헤딩 앵글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키네마틱스에서 배웠지만 그것은 슬립이 없을 때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슬립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키네마틱스의 결과물인 각도는 헤딩 앵글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이 마지막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각도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상 각도는 쓸모가 없으니 물론 이제 2000년 초에는 각도를 잴 수 있는 싼 센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자이로가 등장을 했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하나씩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자이로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이렇게 극악의 차이가 나게는 요새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로 보정 기법들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가 없던 시절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이 각도는 이 각도를 정확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게 2000년 초로 넘어가서 자이로가 없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느낄 수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C 로봇 6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 로봇 6도 FTP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숙제를 할 때 FTP에 전부 다 카피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브젝트, 이런 화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벽도 쳐져 있고 여기에는 청소 로봇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C로봇 6는 뭐냐면요, 90도 로테이션 하는 부분에 살짝 코드를 좀 다른 형태로 바꿔봤어요. 이유는 뒤에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예제가 콜리전 5였고요. 90도만큼 옆으로 돌라고 했는데 0.5도보다 작으면, 에러가 0.5도보다 작으면 탈출해서 다시 직진해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콜리전 5, 거리가 5만큼 벌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90도 돌아라 해서 돌고, 각도 에러가 거의 90도 다 돌았으면 이제 직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도를 0.5도냐, 0.1도냐, 0.001도냐 바꿔보셔야 이 숫자도 별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슬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각도 오류가 쌓이기 때문에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좁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6번 예제에서는요, 콜리전은 무려 2까지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다른 코드 하나를 넣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에러가 0.5보다 작으면은, 그리고 그때 화면에, 그때 센서에, 전방 센서, 오른쪽 센서가 충돌을 벗어났다면 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에러가 0.5보다 작은데 전방 센서, 측방 센서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냥 무조건 달려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돌다가 적당히 90도 돌았는데 지지부진하게 에러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전방이 뚫려 있으면 앞으로 뛰어라. 예, 좀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90도로 돌려고 하는데 충돌이 자꾸 일어나거나 지지직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러는 되게 줄었는데 여기서 거의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있죠, 앞으로만 간다면. 근데 얘는 여기 껴가지고 90도를 만족하려고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 녀석이 90도쯤 거의 다 돌았는데 앞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냅다 앞으로 달려라 라는 코드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C 로봇 6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콜리전을 무려 2까지 줄이고 해봤습니다. 근데 C 로봇 6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C 로봇 6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금씩, 어떨 땐 성능이 나쁘고 어떨 땐 좋습니다. 이 C 로봇 5, 6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서서의 첫 번째 숙제, 이런 코드들을 조금씩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면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의 사례처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 로봇 6는 완벽하게 90도 근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 끼어 있으면 버부적 하지 말고 앞이 뚫려 있으면 그냥 냅다 앞으로 달려라. 그래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C 로봇 6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run 함수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트래킹 코드 안에, 트래킹이라는 펑션 안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제 넣으신 겁니다. 고! 예, 이걸 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얘 미쳐가지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벽을 잘 쫓아가기도 합니다. 뭐지 이거? 어딘가 코드를 수정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미쳤죠?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가끔씩 보면 얘들이 미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면서 고군분투 하셔가지고 얘가 어떻게 잘 움직일지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6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룸바가 쓰고 있는 전략을 굉장히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 두 번째는 룸바 같은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충돌을 했을 때 충돌을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백워드로 이렇게 왼쪽 턴을 하는데 백워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얘는 팅팅팅 이렇게 각도를 왼쪽으로 틀면서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게 실제로는 방향은 왼쪽으로 틀었지만 꽁댕이 몸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저도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뒤로 백을 하고 있고 방향은 왼쪽 턴을 하는 형태가 헤딩 앵글을 기점으로 해서 레프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좌표는 뒤로 가기 때문에 백워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C/7에 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콜리전 수치는 4입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4보다 작으면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겠고요. 앞쪽 센서, 여기 코드가 잘렸지만 실제 안에서 보시면은 앞쪽 센서, 오른쪽 센서 두 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나옵니다. 오메가 L은 제가 좀 크게 써보면요. 오메가 L은 왼쪽 바퀴는 마이너스 랜덤 랜드 N 빼기 1 오메가 R은 마이너스 랜드 N 빼기 0.5 뭐야 이 이상한 수식은? 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마이너스 랜드 N이고 랜드 N은 뭔가 0 주변에서 흔들리는 값들이 들어오죠. 시그마는 1인, 표준표차 1인, 그리고 평균은 0인, 뭔가 랜덤한 값들이 들어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겠고요. PDF, Probabilistic Density 펑션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우시안 형태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뒤로 간다는 의미 정도는 알아들으실 텐데 랜드 N이기 때문에 0 주변에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수에서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고 여기도 음수가 나오면 음수에서 플러스 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입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랜드 N 함수는 랜드 N은 N0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마이너스 1을 하고 마이너스 0.5를 하면 평균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0.5로 이동을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수에다가 레벨을 맞춰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값이 랜덤이니까 똑같을 리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가 더 작겠고 오메가 L이 더 작고 오메가 R이 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랜덤은 흔들리는 뭔가 디스트리뷰션 분포 함수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빼고 여기는 마이너스 0.1을 빼니까 뭐가 일반적으로 작겠어요? 오메가 L이 오메가 R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아니죠. 절대값 레벨에서 봤을 때는 오메가 L이 더 크고 이걸 부호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을 빼니까 오메가 L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왼쪽 바퀴가 더 크고 오른쪽 바퀴가 조금 더 작게 해야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 녀석을 이와 같은 코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고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간단한 코드가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콜리전사 여기 조건들 다 똑같아요. C/7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부에서 평가한 각도, 여기는 현재 위치입니다. 자, 충돌이 났는데 지지지 이렇게 뒤로 백하는 거 보이시죠? 네, 자극적으로 아주 뒤로 조금씩 난 싫어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통과했고요. 드드드드 뒤로 백을 했죠.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돌면서 뒤로 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화면이 빨리 움직여서 그랬는데 뭐야? 거의 벽에서 부딪혀서 지지고 볶고 하는 느릿느릿한 게 사라져 있죠. 네, 벽 근처에 가자마자 지글지글 하면서 백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는 또 달리다가 앞서서 했던 전략보다 뭘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제가 백하는 순간을 캡처해서 여기 오른쪽에 넣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충돌. 그래서 뒤로 백을 하면서 지지지 한 다음에 90도 돌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백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여기도 지저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긴 지지지 하고 뒤로 백을 하는 이런 주행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혔지만 약간의 뒤로 백을 했지만 이 녀석이 되게 잘 가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야, 이거 쌈박하구나. 이거 앞서서 해보면은 정말 더럽게 잘 안 되는데, 더럽다는 표현은 칠판에 들어온 거고요. 왼쪽으로 턴을 하면서 여기서 부딪히면 이게 아주 지저분했는데 벽하고 마찰이 많은 거고요. 벽에서 탈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백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버리니까 벽에서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옆으로 잘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뒤로 백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벽에 끼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룸바 쪽에서 이 방법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벽에 끼기 때문에, 그냥 벽에 붙어서 회전을 하면 벽에 붙기 때문에 벽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쓴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은 뭐야, 이거 벽 주변에 사실상 여기서 한번 뭐 벽 근처에 가는 건 좋은데 벽 주변을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여기 다 이거 꽝이에요. 이거 청소기로서는 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실로버 7에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숙제는 역시 대용량 파일은 안이 되겠고요. 휴대폰으로 찍지 마시고 캡처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mu.hw03@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절이 쳐진다 진짜.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블럼 2에서 문제 두 번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걸 냈고요. 뭐 FTP에 실버 8번도 있습니다만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실버 8번은 7번하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실버 7에 있는 코드를 여기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 이걸 이용을 하셔서 지금처럼 여기가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8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8번 예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앞서서 보셨던 거 7번은 제가 알려드렸지만 7번을 조금 더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친 코드에 숫자 레벨들을 이런 공식들을 써서 적용을 했고요.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8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지러워. 8번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중요하겠죠. 뭐 이거 뒤로 백한 거야? 아주 조금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서 보시면 조금씩 백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역시 또 벽에서 멀어졌고요. 이제 벽에 가서 부딪히면 살짝 백을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패턴들을 보시면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벽 주변에 근접해서 이제 벽을 좀 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벽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씩의 코드 변화를 했을 때 결과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것들을 제가 사례로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이런 숙제를 추가를 했고요. 90도로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면 얘가 꺾여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벽을 꽤 타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별 문제만 없으면 벽을 좀 타고 갈 텐데 또 벽에서 조금 슬립 때문에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지만 여태까지 보신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여기도 지금 벽 잘 타고 있네요. 자, 가서 쿵 찍고, 자, 이거는 이제 재미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쓴 수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러는 90도 도는 예제죠. 그래서 에러는 이걸로 계산을 하고 오메가 제로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 에러에 대해서 K배, K는 아무거나 양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략을 보면 앞에 예제하고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아예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예요. 얘는 무조건 음수로 가겠다는 얘기, 음수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고, 얘는 양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왼쪽 바퀴는 음수, 오른쪽 바퀴는 양수면 얘는 이렇게 돌겠죠. 돌겠네 진짜.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의 상수로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얘기 드렸던 노말 전기 분포에 뭔가 평균값을 이동을 좀 시켜보시고 1 넣고요. 여기는 R도 오른쪽 거 뭔가 이거에 두 개 좋은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숫자를 잘 바꾸시면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의 충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좋은 결과들을 C로봇 8번 숙제예요. 문제 2에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걸 튜닝들을 잘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여러분들이 일부러 랜덤 함수 랜드 n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써놨고요. 실제로 n은 백을 했는가 이런 데서 잘 보시면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살짝 뒤로 빠졌죠. 톡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화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이렇게 가다가 쿵 디디디디디 이렇게 가는 장면이 캡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데 어딘가를 확대해 보시면은 아주 작게 뒤로 이렇게 지직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 예제를 토대로 해서 이 수식을 쓰셔서 7번 예제는 되게 이렇게 뒤로 움찔움찔 가잖아요. 8번처럼 깨끗하게 잘 뒤로 백을 하는, 지금도 살짝 움찔하면서 뒤로 뺐죠. 이 룸바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뒤로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좌수법을 쓸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벽에 붙어서는 돌 수가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이렇게 백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스토캐스틱한 성분들, 여기 아예 랜덤 함수들이, 랜덤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을 할 때 얼마만큼 백을 할지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개의 분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한 번에 못 빠져나왔으면 두 번째는 또 다른 값들이 들어가니까 더 잘 빠져나오거나 또는 더 악화되거나. 하지만 오메가 제로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돈다라는 성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랜덤한 요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게 잘 안 걸리고 탈출을 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보신 C로봇 8의 저만 가지고 있는 이 사례는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엔 성능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방 센서가 충돌이 된 것 같으면 90도 회전을 하고요. 앞서서 여태까지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4번, 5번부터는 전방하고 측면이 장애물에 부딪혀, 둘 중에 하나가 부딪히면 무조건 90도 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방은 대부분 이렇게 갈 때 전방 충돌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90도 도는 게 맞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옆면이 부딪힐 수 있겠죠. 이게 벽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부딪힐 수 있고 전방 센서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0도를 돌 필요가 없죠. 90도를 돌게 되면 잘 가고 있는데 90도 도니까 벽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센서 값이 벽에 부딪힌 것 같으면 45도만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뭔가 잘 쫓아가고 있다가 오른쪽 센서가 충돌이 난 것 같으면 얘가 45도 돕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90도 가까이 돌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여기서 충돌 난 것 같을 때 45도로 가니까 벽에서 이런 각도로 회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각도는 약 45도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도 가까이로 가고요. 옆에 측방 센서만 충돌한 것 같으면 45도만 돌아서 벽에 조금 더 잘 붙어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 또 움직였다. 이 결과 보시면 45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모션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머리 꼭대기 위에 앉게 되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저도 그래프만 보면 알 수 있고,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이해하신 분들은 누구든 보면 쟤는 이런 전략을 썼나 보다 하게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오버까지 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 모션들이 앞서의 예제들보다 원활하게 뱅글뱅글 잘 돌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월 팔로잉이라고 하는 좀 되게 여기서는 단순한 방법만 쓰십시오. 제가 절대 어렵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겠고요. 8번의 예제에서 제가 여기 또 설명을 하는데요. 복잡한 것들은 뭐 이걸 일부러 복잡하게 쓰려고 뭐 더블 스레시홀드 쓰고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8번까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신 분은 제 경우에는 숫자 한 개만 딱 바꿨습니다. 이 코드 전체에서 숫자 한 군데만 딱 바꿨더니 다음 보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9번이 시작하면요. 이렇게 내려가고요. 삐뚤 많이 좀 삐뚤고 있죠. 벽에 부딪힙니다. 휙! 이쪽으로 돌았고 따라갑니다. 뭐야 이거? 좀 보시면 숫자 한 개를 앞에 예제에서 숫자 한 개를 바꿨는데 벽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가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꾸미던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결과가 되겠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벽 주변 기가 막히게 따라가고 있죠? 뭐 이상한 전략, 복잡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앞서 예제에서 튜닝이 끝난 다음에 딱 한 군데만 잘 고치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네. 자, 힌트를 드리면요. 룸바는 원래 뭘 해요? 스파이럴 모션, 나선형 모션에다가 레프트 백워드 턴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미 힌트 여기에 제가 써놨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가 이렇게 가고 있죠. 좀 많이 꺾였죠. 앞서의 예제보다. 그죠? 이게 힌트입니다. 많이 꺾였다고? 이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딱 한 군데만 숫자를 바꿨더니 땡땡땡은 땡땡땡 하고 땡땡땡은 레프트 백워드를 계속 하고 하는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퍼펙트하게 월 팔로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기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번 예제 조금 고쳐보고 한 군데 딱 고치면은 지금의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쌈박한 결과물을 쌈박은 비속어고요. 아주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더블 스레시홀드라는 기법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잡은 건데 뒤에서도 이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뭐야 이거 여태까지의 결과보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이런 궤적이 보이죠. 그래서 저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 더블 스레시홀드를 써서 조금 더 보완을 했던 거고요. 그런 기법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금 보시면 이런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힌트이자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모든 전략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월 팔로잉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게 룸바 시절에는 20년 전이기 때문에 무슨 32비트 프로세서도 없었고 16비트 아니면은 그 당시에 8051 계열 쪽일 텐데 뭐 G80이나 G80까지는 아닐 거고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프로세서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로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의 예제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던 게 이 로직 하나를 잘 세워놨더니 그것도 랜덤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스토캐스틱 전략으로 내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아주 완벽하게 월 팔로잉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얻었을 때 전에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 드렸지만 한 7, 8년 전에 이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고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안 놀랐는데 7, 8년 전에 이 결과를 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했던 스토캐스틱 쪽의 감을 잡기에 굉장히 좋았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느꼈던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어렵게 어젯밤에 제가 한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어렵게 예제가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예제하고 다르게 완벽한 월 팔로잉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언가 여기에 메인 컨셉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센서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튜닝을 하는데 뭐
뭐 5 넣었다가 4 넣었다가 2 넣었다가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센서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이 기능은 스토캐스틱하게 잘 돌아가게 설계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뭔가를 이해할 때 뭔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이프문을 여러 개 수백 개 넣고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아까 보시면은 랜덤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리고 이게 얘가 뒤로 갈 때마다 매 스텝 걸리면서 랜덤 요소들이 분포하는 것들이 얻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산을 했는데 이처럼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을 이해하실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때 저는 이 룸바 예제가 제일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블럼 1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하게 여러분들이 if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튜닝 치들을 통해서 좋은 뭔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벽에 걸리지 않고 덜 부딪혀 가면서 잘 돌아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건 전형적인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이죠. 내가 모델링을 해서 if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썼고 하면서 막 튜닝도 하고 해서 해봐야 결과물이 아주 단순하게 만든 이 몇 줄로 만들어지는 이 코드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택이라는 거 접촉이 발생을 하고 슬립이 발생을 하는 이런 모바일 세계관에서는 스토캐스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수하게 아주 간단한 로직이에요. 여러분들 수식 아까 보신 것처럼요. 별거 없어요. 랜덤 요소 몇 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얻는 함수만 잘 설계해서 넣으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마술처럼 이게 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옛날에 정말 7년인가 8년 전쯤에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 논리에 도달하고서는 와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기 때문에 청소기 만드시는 분들은 스토캐스틱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뭔가 억지로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시잘데기 없이 이상한 모델링을 아무리 해봐야 결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토캐스틱한 문제는 스토캐스틱하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숙제화 하시면서 한번 숫자들을 해보시고 조금 좌충우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일주일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대용량 파일로 제출하지 마시고 이메일은 muhw03@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들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숙제를 토대로 해서 감을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